이번에는 밤사이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연결합니다. 서상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지수 발표의 충격 때문인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떤 흐름이었나요? 일단 미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전년 대비 9.1%를 기록을 하자 나스닥이 장 초반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물가 정점 가능성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이후 베이지북을 통해서 소비 지출 감소와 생산활동 위축을 언급을 하자 재차 하락하는 등 변화는 지속되었고요. 다만 관련 변화 요인을 소화한 이후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기차, 반도체, 필수 소비재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41년 만에 최대 상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9.1%로 상승을 해서 1981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9% 상승을 기록을 해서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6월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3.9%에서 7.5%로 상승을 보였고 특히 가솔린이 전월 대비 4.1%에서 무려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 달러화가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 주식시장은 나스닥이 한때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CME 페루아치의 7월 FOMC에서의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 어제 7%에서 82%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군요. 그런데 이 달러화 폭등세는 조금 주춤해졌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던데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일단 가솔린 가격이 지난 6월 14일 날 갤런당 5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4.6달러를 기록을 해서 5월 말 수준에 근접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고차와 임대료도 하락하는 등 이번 물가 상승을 주도한 대부분의 품목이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플레 피크 기대 또한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상승 전환하는 힘은 좀 보였고요.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한 반면에 금리를 반영하는 단기물은 크게 상승을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좀 심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 증시는 빅스텝 충격이 있었지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증시가 하락폭을 크게 축소하며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과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5% 상승한 점도 우호적입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이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의 높은 물가를 감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수급 불안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